네, 많이 기다리셨죠?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고편은 뮤즈와 싸우는 데어데블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해당 작품의 메인 빌런 뮤즈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가 직접 죽인 피해자의 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공포의 연쇄살인마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면까지 봤을 땐 매시 뮤즈로 인해 뉴욕의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입장과 뉴욕의 밤을 수호하는 자경단으로서의 입장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뮤즈는 자신이 범죄와 예술, 도덕과 부패 간의 경계를 탐구하는 진정한 예술가이며, 데어데블은 단순한 파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맷의 멘탈을 뿌리채로 흔들기도 한다는 점에선 작중에서도 생각보다 입체적인 면이 강조되는 빌런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뮤즈의 예술작품으로 보이는 여러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그림들 중에는 유독 안구가 적출된 것들이 있다는 점이나, 예고편에선 킹핀과의 대화를 통해 맷이 더 이상 자경단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넷플 데어데블에서 맷이 자주 방문하곤 했던 조지스 바를 배경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 그 위로 데어데블의 뒤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뿌리 잘린 데어데블의 마스크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 즉 데어데블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을 통해 맷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선 원작 코믹스의 내용처럼 뮤즈가 데어데블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을 납치해 안구를 적출하는 내용이 등장할 것이고, 이로 인해 누구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맷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불살주의를 깨고 이 뮤즈 혹은 모든 빌런들을 직접 죽이게 되는 것 때문에 예고편 내내 맷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나 그토록 참아왔던 울분을 표출하는 듯한 절규가 강조되고 있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 자체도 새로 태어난다는 뜻의 본어게인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이 예고편에 등장하는 뮤즈의 작품 중에는 킹핀의 모습이나 퍼니셔의 상징적인 해골을 연상케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모두 원작 코믹스에 등장한 적이 있는 연출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당 작품의 퍼니셔가 등장하는 건 역시 원작 코믹스의 플롯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작에서 퍼니셔는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반면, 뮤즈는 자신만의 예술과 미학에 대한 비틀어진 집착에 기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데어데블은 또 이러한 뮤즈를 적정선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정의를 추구하며 도덕적인 갈등을 빚게 되기 때문에 작중에서도 이 셋의 관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고, 이번 영상에서도 이 둘이 나눈 대화를 미루어 봤을 땐 뉴욕 시장이 된 킹핀 또한 이 뮤즈의 범죄의 골머리를 앓고 있어 데어데블과 동맹을 맺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선 반가운 얼굴인 캐런과 포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본래 이 본어게인은 넷플릭스 시리즈와 그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23년 작가진 전체가 교체되면서 넷플릭스 데어데블과 그 내용이 꽤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때문에 이 식당신 또한 넷플릭스 데어데블 시즌2에서 맥과 엘렉트라가 더 핸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곳이 배경이 된 걸 알 수 있죠. 과거 찰리 콕스는 이 식당신을 놓고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표현했는데, 재밌는 건 이 문장이 조커가 배트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으로 Unstoppable force meets an immovable object. 원작 코믹스에서 데어데블을 인기 캐릭터로 이끈 게 배트맨의 명작 중 하나인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작가 프랭크 밀러이고, 때문인지 데어데블도 배트맨과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는 점, 이 같은 공통점은 모두 내면의 폭력을 주체하기 어려워하지만 한편으론 가장 확고한 불살주의자인 탓에 필사적으로는 싸울지언정 정작 빌런에 대한 살인을 비롯한 강력한 심판을 주장하는 인물들과는 대립각을 세운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선 찰리 콕스의 멘트 또한 모두 의도된 것이며, 작중에서 데어데블이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장면에선 킹핀이 이미 뉴욕 시장이 된 걸 알 수 있고, 이는 드라마 에코의 마지막 장면에서 킹핀이 뉴욕 시장이 될 것임을 암시했던 것의 연장선인 걸 알 수 있는데, 때문인지 해당 예고편 속 킹핀은 뉴욕 시장을 의미하는 듯한 배지를 줄곧 착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urns out most voters want somebody who is a fighter. Which works against the career politicians. There are legitimate problems in the city right now. 킹핀이 뉴욕의 시장이 되는 스토리 또한 원작 코믹스에 원래 존재하는 플롯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장면에선 리바이스라던가 포에버 21, 디즈니 플러스 같은 실존 브랜드의 광고판을 볼 수도 있고, 드라마 호크아이의 최초로 등장해 이후 슈어크 등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로저스 뮤지컬의 광고판을 볼 수도, 또 호프가 운영하게 된 핀밴다인의 로고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존하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과 가상의 유스크린을 사용하는 것, 또 앤트맨 3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곳일 수 있다는 것이나, 이 로저스 뮤지컬 또한 없던 앤트맨이 포함된 것 등 공교롭게도 모두 멀티버스 떡밥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일단 이 데어데블 보너 게인의 세계관 또한 메인 세계관일지 아닐지 좀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이 장면에 주목해보면 과거 넷플릭스 루크 케이지에 등장했던 할렘스 파라다이스를 발견할 수 있고, 뮤즈의 작품들 중에는 루크 케이지에 등장했던 왕관을 쓴 버기 그림을 연상케 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니버스가 멀티버스일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예고편에 등장한 그림 역시 넷플릭스 데어데블 시즌1에서 킹핀과 바네사가 맺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바로 그 그림인 걸 알 수 있고, 이후 이 그림에 피가 튄 상태 그대로 해당 작품에까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해당 예고편에 쓰인 배경음악까지 넷플릭스 시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멀티버스에 대한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걸 보고 또 누군가는 너무 나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양자 영역이 멀티버스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인피니티 스톤 또한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이 양자 영역에 녹아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걸 떠올리게 하듯, 이 예고편에는 진짜 마블 팬이라면 딱 봤을 때 무슨 인피니티 스톤인가 싶은 알록달록 두 권을 쓰고 있는 무장강도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몇 년 뒤에는 해당 작품의 배경이 멀티버스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던 또 하나의 재밌는 이스터에그였다고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수트가 등장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슈얼크에 등장했던 주문 제작 수트의 아이파트 또한 그 색상이 다른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선 경찰 특공대로 보이는 무리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봐선 이 무장강도 씬과 이어지는 장면인 걸 알 수 있고, 왜 또 이 무장강도를 상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맷의 복장에 주목해보면 되려 이 빨간 복면을 쓰고 있는 게 맷인 걸 알 수 있어 어느 순간부터 맷이 복면을 빼앗아 역으로 강도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해당 예고편에선 넷플릭스 데어데블에 등장한 적이 있는 불스아이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건 물론, 이후 이 불스아이가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연막탄이나 소음기가 달린 권총도 볼 수 있어 작중에서 불스아이는 데어데블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원작 코믹스에선 신비로운 아뮬렛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 히어로 화이트 타이거의 코스튬을 입은 모습과 입지 않은 모습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역을 맡은 배우는 23년 1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보너 게인이 마지막 유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선 이전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맷이 킹핀, 바네사와 같은 곳에 초대받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맷과 춤추고 있는 헤더 글렌은 원작에서도 맷과 연인관계로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작중에서도 연인관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거지만, 만약 이게 멀티버스가 아니라면 엄청난 괴력은 물론이고 제4의 벽을 넘어 스토리까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슈얼크 손의 데어데블은 Wow, you're family. 아무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남성 데니얼 블레이드 같은 경우 킹핀이 이끄는 조직과 관련된 공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장면에선 맷의 뒤로 피스크의 주먹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는 군중을 발견할 수 있어 뉴욕 시장이 된 킹핀이 결국 군중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게 된 걸 본 맷이 자경단으로 활동해왔던 과거에 대한 덧없음, 어떤 회의감 같은 걸 느끼는 장면이 아닐까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